자, 오늘은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풀어갑니다. 이분과 제 그 방송한 거를 너튜브 컨텐츠로 올리잖아요. 많이만 금방 이거 우습습니다. 그냥 올라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아까 급하게 막 뛰어 들어오셨는데 네. 밖에 우리 청경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쪽에서는 걸어오셨다고. 요 입구에서 뛰셨다고. 그건 아니죠. 네.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못 뛰어가지고. 네. 그만큼 바쁘시죠 요즘에. 요즘에 정신 없습니다. 네. 출연 뭐 요청도 좀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다양한 곳에서 불러주시는데, 네. 방송도 방송이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곳들에서 불러주시는 곳들이 많고요. 네네네. 또 이제 지방에서 이 오프라인에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지방에서도요. 네, 요번 주에는 또 어디로 가십니까? 부산 쪽에 좀 내려가야 돼요. 가면은 또 그 집불꼼장어 기장에 가셔서 좀 한번 드시고요. 네. 너무 좋겠네요. 저희 TBS TV 또 오늘 생방송 지금 진행 중이죠. 가운데 모니터 보이시죠? 네, 부끄럽습니다. 네, TBS TV. 댁에서 그 TV를 켜시면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들어오셔서 슬기로운 서울생활 우리 김현우 소장님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건강보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월급 급여 명세서를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월급 그 액수만 우리가 확인하지 건강보험료는 사실 확인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하. 네네. 이 설문 결과가 하나 있는데 네. 흥미로운 게 국민의 80%가 이 건강보험 제도가 참 좋다. 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근데 10분 중 7분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좀 과하다. 부담된다. 네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원래 떼고 나오던 거니까 마치 국민연금, 뭐 소득세 이런 것처럼 네. 떨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체감을 크게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매년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또 내야 되고 재산에도 부과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가 반 회사가 반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는데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 잘 돼 있는 라고 건 평가를 뭐,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감기 걸려서 가도 한 뭐 몇천 원만 부담하면은 진짜 이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네네. 뭐 약도 한 보따리 가져오는데 뭐 몇천 원 안 하고요. 그게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인데 큰 병에 걸리더라도 그 부담이 굉장히 덜한 게 그 네. 건강보험 덕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외국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네. 병원 가기가 무섭대요. 그러니까요. 네, 뭐 네. 들어보면 사회보험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진짜 그 조금만 아파가지고 병원 가더라도 뭐 네. 몇십만 원 깨지는 건 우습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응급 치료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뭐 119 그냥 무료로 이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그런 고지서 날라오는 거 보면 무섭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참 의료보험 이 건강보험 잘 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네. 상당히 좀 자긍심이 생기는데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그 국민연금처럼 돌려받는 거 아니고 이제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나는 아프지도 아프지도 않은데 않아. 말이야. 네. 이거 왜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사실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당장 아프지만 않다면 쓸모가 없는 건데 아프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평생 진짜 병원에 가실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 내시는 게 아깝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건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료비는 안 나갔다라는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건강보험료에는 우리가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장기 요양보험료. 네, 그거 몇천 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약 7%, 장기요양보험료는 그거에 대해서 그 건강보험료의 약 한 12%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느낌은 안 나지만 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뭐 노인성 치매라든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서 네.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건강보험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기요양보험료가 다름 아니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건강보험 얘기할 때 반드시 이제 그 알아야 할 용어, 네. 용어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네. 사실은 조금 뭐 우리 한글이긴 하지만 생소하죠. 네, 생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네. 일단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직장 다니면서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소득의 약 7% 그러니까 대략 장기요양보험료 합치면 소득의 한 8% 정도.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내게 되는데 네. 이 8만 원을 내 월급에서 다 떼서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반을 내줘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4만 원, 내가 4만 원 이렇게 내니까 네. 실질적으로 개인 부담은 뭐 절반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50대 50으로. 그렇죠. 네네. 지역 가입자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외에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에도 부과되지만 재산에도 부과가 됩니다. 아, 재산에도.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부담이 꽤 큰데 네. 왜냐하면 소득에 대해서 누가 반을 내주지 않잖아요. 네. 똑같은 소득 100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8만 원 정도를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뭐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가 다른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도 이제 건강보험료가 소득으로 환산돼서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이 큰데 이게 점차 이제 소득 기준으로 바뀌어가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재산에도 부과를 하느냐?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국세 시스템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실했을 때는 네. 그냥 이제 현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을 좀 줄일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탈세의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소득은 없다고 신고가 되는데 뭐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다. 아니면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네네. 그러면은 저분 분명히 어디선가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소득이 아닌 이제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뭐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고 네. 그게 다 이제 소득으로 확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점차 이제 소득으로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그렇군요. 아직도 지역가입자 분들은 네. 조금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누군가에 의해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좀 연로하신. 그렇습니다. 네네.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예,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소위 말해서 얹혀서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자녀들이나 이제 가족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요건들을 네. 우리 김현원 소장님과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그래도 나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은 문자 또 전화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정이 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부과하는 체계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에도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차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셨는데 네. 지금 이제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기본공제라고 해가지고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의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 빼주고 예를 들어 뭐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이다. 5억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제를 일부 해줬는데 네. 그 기본 공제 재산에 대해서 공제하는 부분이 과거 5천만 원에서 지금은 이제 1억 원까지 1억까지. 예, 1억 원까지는 빼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네. 바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 과거에 뭐 저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네.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는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피부양자 되는 조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TBS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 또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저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일단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부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도 안 돼요. 뭐 소득이 저는 없어요라고 하는데 부동산 자산이 100억이다. 그럼 사실 그거 좀 팔아서 생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라는 네네. 생각이 들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 일단 재산이 과표 기준 5억 4천 이하다. 이 네. 과표 기준 5억 4천이라는 건 뭐냐면 집값이 예를 들어 시세로 5억 4천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 5억 4천에 대해서 다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시세가 5억 4천일 뿐이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공시가가 되는 거고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또 일정 비율을 차감을 해줘요. 보통 한 6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세가 5억 4천이라고 하더라도 공시가는 그거에 한 70%또 이거에 한 60% 정도만 과표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표 잡는다. 네,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천만 원 넘으면 그거는 이제 네. 피부 양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제 이 2천만 원 소득에는 여러 가지 사업 소득이라든가 사업 소득은 한 푼이라도 있어도 안 되고 네. 뭐 이 연금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합쳐가지고 2천을 초과하면 안 되고 만약에 과표가 5억 4천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 소득 기준이 1천만 원으로 좀 강화가 돼요. 네. 그리고 과표가 9억을 넘는다라고 네네. 한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이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직접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뭐 달달 받는 어떤 월급이 좀 작더라도 예를 들어 네. 연금을 받는다.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합산해서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금도 이제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네. 연금 수령액이 1년 동안 받는 게 2천을 초과한다. 네. 근데 그 받는 금액이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도 실수령액 다르고 회사에서 세금이나 이거저거 떼기 전 금액이 네네. 다르잖아요. 세전세후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안 받았는데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 네. 세후가 상당히 좋은데 말이죠. 그렇죠. 자, 이 피부 양자 자격은 매년 바뀌는 겁니까? 매년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데요. 이제 네. 평가는 매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소득이 얼마나 있고 또 재산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난 이제 이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에 5월에 보통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소득 신고가 되게 되면 이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뭐 정정 기간을 거쳐서 7월에 확정이 돼요. 네. 그러면 7월에 확정이 된 소득을 10월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네. 그럼 건보공단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11월 정도에는 이제 피부양자에서 상실이 되셨습니다. 이런 통보를 하게 되고 네. 건강보험료 12월 거를 부과를 해서 1월부터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다. 네네네. 하지만 뭐 기준도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건 매년 바뀌는 건 아니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네. 건강보험 이 심사평가원인가요? 뭐 아무튼 이 건강보험 그러니까 국세청의 자료를 네네. 7월에 넘겨받는군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에서 네, 넘겨봤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군요.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 네.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네. 일단은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기준을 두실 게 사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다. 예, 그래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이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 게 임대 사업은 무조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재작년부터 2022년부터는 뭐 소득이 얼마가 되더라도 무조건 등록을 하고 월세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노후 대비책으로 나는 모아놓은 자산, 퇴직금 이런 것들로 그냥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월세 조금이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고 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다른 공적연금과 갖고 있는 재산에 부과돼서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내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무조건 먼저 계산을 해보시고 건강보험료를. 예, 그래서 월세를 내가 얼마를 받을 건데 이것저것 떼고 실제로 신고되는 소득이 얼마인지 이게 또 월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리과세 되냐 안 되냐 이게 꽤 복잡하거든요. 이게 그 직장 다니면서 주택임대사업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약간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받는 소득 외에 네. 보수 외소득이라고 해서 그 보수 외소득이 연간 2천을 안 넘으면 네. 건보료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초과분에 합니다. 대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월세를 받는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월세를 2천만 원만 안 넘기면 네.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영향이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제 부과가 될 텐데 네.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5천 중에 2천까지는 봐주고 초과된 3천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 3천에 대해서 12달로 나눠서 그럼 250이죠. 네네. 250에 대해서 약 8% 정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까 한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이제 매달 그런 경우는 이제 내야 그 직장에서도 알게 되겠네요. 요 부분은 직장에서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네, 이건 개인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분이 투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에서는
사실은 알 수 없는데 뭐 때문에 알 수 있냐면 고용보험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고용보험. 네, 이제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는 안 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투잡을 하게 되면 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2개의 직장을 다니면 아, 2개의 고용보험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개 직장으로 그게 날아가요. 네네네. 이분 다른 곳에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잡이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김대리 잠깐만 와봐. 이거 좀 뭐야 이거? 이렇게 그럴 수 된다. 있는 거죠. 예. 네네네. 야, 이 김 소장님 모시고 하니까 뭐 투잡하시는 분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자, 연금 소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공적연금만 되느냐 아니면 사적연금까지 다 되느냐 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이게요. 지금은 공적연금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인데 개인연금에는 부과를 하지 않아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연금이나 노후 대비를 하셔라. 그런데 그렇게 장려해 놓고 여기에도 부과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돼서 건강보험료는 지금 부과를 안 하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자면 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 아닌 그냥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일부. 네. 그러니까 같은 돈을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있는데 개인연금에 넣었을 때는 부과 안 하고 네. 은행 예금에 넣었을 때는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 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죠. 네, 안 맞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과가 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공적연금에만 부과를 하니까 네. 사적연금, 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든 아니면 비과세 연금이든 지금은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은 부담 없다. 예, 지금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김현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게 좀 바뀔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도 네. 사실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걸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서 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부담을 할 것이냐? 그럼 건강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신 분한테 부과가 될 텐데 네. 하나하나 찾다 보면 이제 뭐 개인 사적연금이라든지 사적연금까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전혀 부과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2천만 원, 4천만 원 그 기준이 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제 확대가 되는 네, 거죠. 확대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미래에서는 이제 뭐 이 개인 연금도 일부 부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띵동댕, 띵동댕. 저기 TV 카메라 한번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네. 띵동댕. 네, 반짝 퀴즈. 안 되는 이들을 깜짝 놀라요. 네, 소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이거 저기 오피디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제목을 깜짝 퀴즈로. 내일부터 깜짝 퀴즈로 갈까요? 네네. 깜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렁찬 퀴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김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반짝 퀴즈를 내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예. 맞으면 O, 틀리면 X.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따로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청취자분께서 저도 소장님 너무 좋아요. 똘똘이 스머프 같으세요. 뭐든지 척척 말씀해 주시니까. 제 기억에는 이 스머프 중에 똘똘이 스머프가 네. 저만 그런 거 약간 밉상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네, 말씀을 잘하신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네. 양양소의 아버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시내버스 기사님이신데 네. 오늘 너무 덥네요. 진짜 덥네요. 버스에 에어컨이 못 쫓아가네요 하시면서 오전 10시에 지금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은 35도까지 오르고 고양시가 37도. 와, 고양 일산이죠? 오페님이 일산 사는데 괜찮았어요? 와, 구리가 36도. 세상에. 와. 이게 또 실제 구리도 36도까지 올라가겠네요. 어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부장님 개그. 네네. 많이 덥죠 지금. 진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이게 창문을 올리고 에어컨을 틀어도 그 햇빛 때문에 네네. 안에가 뜨끈뜨끈해지는 게 느껴지는 아유. 거예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또 창문도 많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달리는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네네. 어우. 온실 효과가 굉장히 날 텐데 네, 오늘 좀 힘드시겠습니다. 시원하게 네. 좀 보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원한 노래 하나 준비하고요.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TBS 앱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그리고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왕과장의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읽고 싶으신 분 문자로 책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총 3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주셔야 됩니까? 힌트가 좀 지금 처음 보내신 분이 좀 헷갈린다고. 네. 네네. 이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지금은 낮아졌죠. 그래서 이 때문에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하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고 네네네. 그 기준이 과거에는 4천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4천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다. 네. 네. 이 정도 되면은 뭐 충분히 네. 힌트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네. 네,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분 궁금증 싹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까 저 반짝 퀴즈 제가 좀 이거 반짝 퀴즈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퀴즈 코너명을 지어주고 계시네요. 어흥 퀴즈. 이거 괜찮네. 철삭 퀴즈 있고요. 네네. 또 뭐 어떤 게 어울릴지 좀 보내주세요. 제가 싹 한번 검토 후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짝 퀴즈는 우리 OPD가 장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런 또 상당히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7570번님이 소리에 놀라고 쉬어서 놀라고 그걸 또 틀려서 놀라고 놀라운 퀴즈로 코너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셨네요. 괜찮네요. 네네. 그 좀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딩동댕 하면은 좀 많이 놀라세요? 이게 약간의 텀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잠깐 멈추셔서 뭐가 있나 이렇게 집중하다가 그래야 좀 효과적이라 네. 그렇게 해드린 건데 말이죠. 자, 퀴즈를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니까 공적연금을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네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냐 말아야 되냐 네네. 이거죠. 그겁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9952번님이 X입니다. 이렇게 웃음 이모티콘이 있죠. 그렇게 해주셨는데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세요. 네. 1069번님은 오늘도 O로 갑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하나만 쭉 찍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두세 개 걸리거든요. 네. 네. 오늘 기분 좋은 날이시네요. 1069번님. 네. 과연 정답일지. 네. 자, 저희가 건강보험 관련해서 또 전화 주십시오 그랬는데 청취자 한 분이 또 전화를 주셨거든요. 예. 네,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이천의 안 선생님. 네. 네, 네. 자, 우리 김현호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는지요? 네, 저는 10년 전부터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기준이 아까 말씀 주신 소득도 이제 기준이 되고 재산도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대중에서 이제 자동차도 이제 재산으로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어요. 예. 자주 네. 바꾸시네요. 너무
오래 타버리게 되면 자동차 중고값이 아예 못 받으니까 아, 네네. 중고차 값 적당히 받을 때 팔고 받고 팔고 받고 하고 있는데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차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것도 없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돼서 보험료가 좀 비싸진 건 아닌가. 네네네네. 아까 그래서 네네. 장기 렌트로 아예 그냥 전화를 해서 그냥 할까 예. 고민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일단은요, 올해부터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다행히 이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예, 선생님께서 3년마다 한번 차를 바꾸시면서 아무래도 기존 차보다는 좋은 걸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건강보험료를 평가했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했냐면 감가상각을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 차가 감가상각 될 만하면 새 차로 바꾸셨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건보료가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실 건 뭐가 있냐면 장기 렌터카로 하시게 되면 이게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소득을 좀 낮춰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보료에 소득 부과되는 게 꽤 높은데 이걸 장기 렌트로 바꾸시면서 소득에서 조금 비용 처리를 해서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건강보험 영향은 좀 미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건 한번 세무사분하고 상담을 해보셔서 네. 어느 정도 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 렌트카로.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지금처럼 차를 그냥 직접 사시는 것도 이제 네. 건강보험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이 건강보험에는 자동차가 영향을 안 미치는데 나중에 65세 이상 됐을 때 그 기초연금 있잖아요.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분을 1%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내 명의로 차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자, 안 선생님. 예. 네, 자동차는 올해부터 이제 폐지가 됐다고. 사실 아까 이제 저희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네네. 장기 렌터카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 네, 장기 렌터카는 뭐 하셔도 건강보험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 네. 그러면 65세 넘어서 장기 렌트로 4천만 원 이상 되는 차를 사도 기본 연금은 상관이 없나요? 네, 그거는 장기 렌트기 때문에 네. 남의 거 빌려 타는 거라 요건 또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네. 뭐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저희 제작진에게 좀 남겨주시고요. 요거 잠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아까 그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 네. 그러면은 직장 가입자가 먼저 적용이 돼서 직장 가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이제 내는 건가 싶어갖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네요. 예, 직장 가입자 소득 기준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체 그냥 만들어 놓고 나 여기서 월급 100만 원 받습니다 해가지고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 소득이 이미 뭐 일정 부분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니까 네네. 일단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직장 가입자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업 소득에 대해서 초과하느냐 요걸 따져봅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준이란 건 있나요 혹시? 초과 금액이 월 보수 외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네. 예, 말씀. 네. 감사하시다는 거죠? 끊어졌나요? 끊어졌나요? 네. 이천의 안 선생님. 예, 잘. 네. 네. 오늘 뭐 더운 날씨 아무튼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꼼꼼히 네. 우리 이전에 안 선생님도 잘 듣고 계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미치지 않는다. 않습니다. 예. 네, 네. 요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저희가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요거는 아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연 336만 원이 넘으면 네. 타소득과 합산된다고 하는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금융소득 기준 관련해 가지고 요런 썰이 돌았습니다. 썰이요? 예, 썰이 돌았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봐요. 금융소득이. 예,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소득으로 잡는데 그냥 네. 월급 받는 것처럼. 네. 근데 이 금융소득의 기준이 과거에는 뭐 4천 그리고 2천, 1,000 이렇게 낮아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4천에서 2천이 낮춰진다는 썰이 있더라라고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막 내고 네네. 그렇게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슈가 됐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검토가 되는 건 없고요. 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면 진짜로 이렇게 낮아지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때 당장 적용된다면 뭐 이미 지금부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 기준은 아니고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느냐 요걸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건강보험 이자 소득은 세전이냐 세후냐 아까 세전이라고 예, 요것도 말씀하신 세전으로 거죠? 따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전 1,000만 원을 초과하냐 안 초과하냐 요걸 좀 잘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8023번님이 아우 이 긴급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는데 거의 119 누르듯이 네네네.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주택연금 타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이제 그런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아까 공적연금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주택연금도 나라에서 하는 건데 네. 이거 내야 되냐?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해서는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전혀 영향이 전혀 영향 없고 오히려 그 주택연금을 받으면 이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네.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농지연금, 산지연금도 있잖아요. 예, 농지연금, 산지연금도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이것도 대출의 형태인데 네네. 산지연금은 이게 또 대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지를 매각한 금액을 매각대금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자가 조금 높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피부양자 관련해서 지금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다음 달 퇴사 예정입니다. 남편이 퇴사하면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혹시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각각 따로 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탈락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네. 아하. 그러니까 부부 재산과 소득을 각각 따로 하는 건지 피부양자 자격 따질 때 말이죠.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부부는 일심 동체다라고 하는데 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는 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이 고가의 집인데 이거 공동 명의로 반반씩 갖고 있는 경우에는 탈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한쪽 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탈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탈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부부는 일심 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탈락하시면 두 분 다 떨어져 나와서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가지고 그에 대해서 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그러면 중요하고 좀 많이 지역가입자로 이제 그렇죠.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네네. 그 탈락되는 사유가 아까 소득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탈락한 사유가 소득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네. 그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재산과 소득에만 보기 때문에 뭐 두 분을 합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탈락하시는 경우를 보면 소득 때문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꽤 커질 수 있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직장인들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네. 은퇴 딱 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저 이제 이런 그 기사를 많이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그러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서는 전혀 부담 못 느끼시다가 나와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데 사실 세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놀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그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네. 저는 작년에 은퇴한 퇴직자입니다. 은퇴 후 날라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네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고지 금액이 무려 4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살고 있는 송파구 아파트와 5년 전 어머니 사망 시 상속받은 부동산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돼 금액이 많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매달 부과되는 건보료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매달 40만 원이면 이거 상당히 그렇죠. 부담되는데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실 네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소득도 끊긴 상태에서 공적연금 받는데 건강보험료 막 2-30만 원 부담하시는 분들 네. 이거 부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임의 계속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작년에 퇴직하셨으면 이분은 해당이 안 되실 텐데 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확 부과돼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의 계속가입이라고 해서 그냥 직장을 퇴직했지만 3년 동안은 직장 다니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내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임의 계속가입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건 아까 이제 직장 다니면 건강보험료를 내가 반 회사가 반 이렇게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내가 내는 요 부담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동안 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걸 활용해서 3년은 좀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네.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안 내보셨으니까 그 경우에는 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알려드립니다. 공단의 문의. 예, 제가 지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네. 혹은 전환이 됐는데 기존의 보험료하고 지금 보험료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라고 하면은 이제 네네.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가지고 유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시다면은 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전환하셔도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 더 잡힌다 네.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공단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대 3년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미 계속 그 가입 시 네. 좀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될 게 있나요? 이분이 안타까운 이유가 요겁니다. 이게 퇴직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냥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2달 안에. 네, 2달 안에 결정하셔야 돼요. 많이들 놓치실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는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네네네.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해야 되고 할 것 많잖아요. 제주도 가서 석 달 살기. 네. 갔다 왔는데 어머 이미 계속 가입을 못했네. 네, 네. 이럴 수 있겠네요. 사실 퇴직한 날로부터 2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그때로부터 이제 두 달이니까 약간의 더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렇군요. 안 내보시다 보니까 뭐 건강보험에서 뭐 날라왔나 보다. 네. 그리고 이제 잊고 지내시다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해서 신청하려고 보면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 요거 네. 주의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퇴직 후 2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분 사연자분 같은 경우 그러면 어디 직장에 잠깐 다시 들어갔다가 요거 신청해가지고 건강보험을 좀 줄여볼까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퇴직 직전 1년 반은 그 직장에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직전에 1년 반은 네, 퇴직 전에 1년 반 동안 여기 왜 그런 거죠? 이게 유령 취업 때문에 이게 살짝 거기 친구가 사장님으로 있는 회사에 야 나 한 달만 넣어줘 건강보험 그런 걸 싸게 좀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네. 자 지금 청취자분이 전화 네.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네 한번 짧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안녕하세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는 집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고요. 네네. 네, 직장은 김포예요. 네네 성함이요. 네, 네, 권영화라고 합니다. 네, 권 선생님. 네, 어떤 사연이시죠?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희 큰 딸이 요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은 되고 올해 휴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성인이다 보니까 지금 직장 가입자인 저한테 제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이 되면은 이제 직장 쪽으로도 이렇게 빼가지고 지역 가입자로 되지 않나 해서요, 대학생 때. 네네네. 대학생인데 네. 지역가입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닙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기준이 누군가에게 부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직장 가입자에 얹혀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권 선생님이 직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직장 가입자 이 건강보험을 떼보시면 거기에 아이들이 줄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2이건 3이건 4이건 10명이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더 내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뭐 대학생 딸이 휴학을 하셔서 이분이 뭐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시거나 네. 사업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뭐 네.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고 그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자녀가 만약에 이제 소득이 늘어나요. 네. 얼마까지 네네. 그거를 자녀가 만약에 직장에 다녀서 소득이 생겼다라고 네네. 한다면 이제 자녀가 그 월급에 따라서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게 되고 네. 사업 소득이 생긴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따로 빠져나옵니다. 따로 빠져나와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권 선생님,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따님 많이 고맙습니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저 이거 한번 소장님께 네. 저 공단 쪽에 좀 그 건의 좀 할 게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전화 드렸는데 네. 전화가 잘 안 돼. 이 센터 전화를 잘 안 받들 아니 뭐 이게 받긴 받으시는데 네. 대기자가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소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자, 오늘 건강보험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요거 사연은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내년 초 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시세 15억 원의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은퇴 후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시세 15억 원이면은 이게 과표로 얼마가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이거 건강보험료 아마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게 소득은 소득의 곱하기 뭐 0.8%이 정도로 얼추 계산이 되지만 재산은 재산 부과 평가 점수가 있어요.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점수 환산을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이라는 게 가운데 딱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뭐 각종 개인 연금 소득이라든가 공적연금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면은 건강보험료를 모의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많은 분들이 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없습니다. 그냥 네. 소득이 줄기 전까지는 불가능한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까지는 소득이 있었는데 나 올해 폐업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득이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작년에 신고된 소득 작년 기준으로 기준으로. 내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만약에 폐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 경우에 계약이 해촉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그때로부터 이제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주의하실 그렇군요. 건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정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네. 허위로 신고하시거나 이런 소득 정산을 허위로 얘기하시면은 절대 나중에 큰 더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 퀴즈가 조금 어렵지는 않았죠. 네네네. 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소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예,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점 잘 알아두시고요. 선물 받으실 분 2853번님, 4665번, 2037, 9908번님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 1802, 1530, 9113번님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08번님이 배달 가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정말 덥네요. 모든 배달 기사님들 화이팅! 그러셨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배달도 하시고 수입도 들어오고 선물도 들어오고. 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오산대 문학훈 교수님 모시고요.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네, 내일 재밌겠네요. 내일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선홍이었습니다.